장기적으로 네네. 갖고 계신 네. 주식 종목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네. 같거든. 그것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먼저 다 판단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미국 주식을 최근에 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도 그 기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기본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많은 분들이 약간 등한시하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전 출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경영학이나 이런 걸 조금 배우신 분들 아니면 경영학 개론 이렇게 보시면, 기업의 목적이란 것이 항상 나옵니다. 기업의 목적. 근데 그것을 잘 따라가는 기업은 주가가 결국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 기업의 목적을 상당히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건 어떤 책을 보시건 간에 똑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잘 벌어서 말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익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하는 것은 정부 같은 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돈을 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 이익의 극대화하고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럼 어떤 주식을 이제 갖고 가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소위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가가 하는 약간의 어려운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의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하고 그것이 아주 효율적이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3단계론을 제가 3단계? 예, 저는 어떤 책을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3단계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쉽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를 따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식의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고 그걸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미국 주식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채권과 달리 위험하거든요.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우리 저축예금 1%를 다 웃고 얘기했지만 1%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잖아요. 하지만 주식이란 건 전 반농담으로 얘기할 때 보면 위험할 주자라고 보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위험한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주식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요.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거든요, 결국. 영어로 하면 굿즈 아니면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기업에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분이 잘 알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걸 이해 단계라고 합니다. 이해 단계. 이해. 네. 잘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내가 좀 써봤거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좋아하거나 익숙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해 단계죠. 근데 이해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이해가 좋은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을 이해할 수도 있죠. 네. 저걸 사기라고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살 필요 없지만 정확히 이해는 한 거잖아. 그 사람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기라고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서비스나 그 제품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 계속 아니면 자기가 쓸 거라는, 아니면 자기는 안 쓰더라도 옆에 사람이 계속 쓸 거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네, 확신. 근데 이해와 확신 단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해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잘못 이해를 하면 이해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확신만 갖습니다. 이건 될 거야? 이렇게.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될 거라는 예를 들어서 무작정 따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기서 그 오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김 사장이 좋다 그랬어. 김 사장을 믿으면 돼. 이런 거 있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죠. TV에 나오는 무슨 주식 전문가. 아닐 수 있죠. 아니면 요즘은 경제방송이나 알 뿐만 아니라 지상파
지상파 뉴스 채널, 그리고 지상파 아니면 종합 종편 이런 데들, 그리고 케이블 이런 데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 유튜버 중에 하는 걸 하고 있지만 주식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간을 다 잊어버리고 맞아. 저 A라는 사람이 좋다고 그랬어. 그걸 믿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거든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딱 물어보면 그거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왜 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좋다 그랬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죠.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차트 분석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다 손 치더라도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들만 차트 분석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차트를 믿는 거예요. 이 차트가 됐던 차트다. 기술적으로 분석. 이제 올라간다. 네, 이거 되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 많이, 이런 표현은 이제 주식 하셨던 분은 이해하시지만 잘 모르신 분은 아예 못 알아들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되는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질문할 때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건 이해를 하신 게 아니라 확신만 갖는 건데 잘못된 쪽의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소스, 잘못된 분석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확신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와 확신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뻔히 통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80%는 아마 갤럭시를 쓰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20% 정도는 아이폰을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는 대표 기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한테 애플을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렇죠. 이거 어렵더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만 어렵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싸다. 서비스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쉽게 말합니다. 애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실 거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쓰지 않는 서비스 않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확신하고 자기가 그 서비스를 앞으로도 쓰고 있고 쓸 것 같은 분들은 좋은 거죠. 대신에 여기서 손을 들어보시라고 아이폰을 쓰신다 그러면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핸드폰 바꾸실 때 못 쓰게 했냐 그러면 비싸더라도 다 아이폰 쓰신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애플 주식 투자할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 이해와 확신, 거기에는 이제 이해와 확신되면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거 이제 두 단계가 있고요. 이 두 개만 있다고 해서 주식 투자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그게 바로 타임입니다. 타임. 네. 시간의 타임. 시간.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타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임을 생각하지 않죠. 타이밍을 생각하나? 타이밍을 생각하죠. 타이밍 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팔까요? 언제 팔까요? 좀 떨어졌는데 더 살까요? 올랐으니까 팔고 다시 살까요?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이해와 확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시간. 언제 올라갈지 정확히 안다. 언제 떨어질지를 정확히 떨어지면 안다고 많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타이밍을 노리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이거 하시잖아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맞아요. 특히 이제 그런 말들을 주식질 하셨던 분이 많이 하시고 오히려 생 줄이는 분들은 그런 말 모르십니다. 좋으면 사지만 이제 고민하시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까? 15,000원, 14,300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타이밍을 보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순간 그거는 저는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맞췄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 사후에 내가 이걸 샀어야 되고 팔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팔고 이렇게 사고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었다. 그분들께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항상 보면 이제 약간 이슈가 되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혹시 그리고 순수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혜 가면 슈퍼카들 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가면 또 큰 집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현실 있었고 해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가 좀 잘못됐죠.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간. 네. 완전히 공감합니다. 네, 시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솔직히 이거는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다. 대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주식은 결국 그 값어치를 가기 마련이죠. 어떤 경우에도 가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럼 말씀은 이걸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네. 확신을 했으면 네. 이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항상 이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그 오랫동안이 과연 얼마만큼인가? 네. 그리고 네. 결국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얼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두 번째로 결국은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파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어디 가나 강의를 똑같은 톤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언제 파느냐? 많은 분이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아주 명확히 말씀드렸죠. 주식은 언제 파느냐면 두 가지를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이해하고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깨졌을 때. 명쾌합니다. 예. 그게 유일한 첫 번째 답이죠. 야, 자기는 미국 주식은 딱 하나거든요. 사실 한국 주식도 하나야 되는데 다른 변수가 많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주식은 거의 99.9%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익이 계속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아니면 6개월이고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질 줄 알았는지 떨어졌고 회사에서도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주식을 팔아야죠. 운이 없지만 그렇게 팔아는 게 맞겠고요. 가장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언제 파느냐?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때 파셔야죠. 돈. 명확하네요. 네. 근데 대부분이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게 아니에요. 언제 파냐? 여러분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때 팔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손절해야 됐다고 생각할 때 파는 거죠. 전 그게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것이 전 진짜 정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와 확신이 틀렸다고 인정됐을 때 파셔야죠. 그 전에는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맞죠. 그럼 세 번째가 갖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언제 파냐. 그때가 나이 들어서 진짜 더 이상 내가 그 돈이 나올 곳이 없다. 일하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똑같은 데에서 디비던드, 배당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배당을 받는 거를 오히려 좀 늘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필요 없으면 생활을 위해서 팔 때가 있겠죠. 그게 돈이 필요할 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네네.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네네. 주식 투자 초보 입장에서는 네네. 잘 모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배당주 네. 투자 네.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팠을 때 2,000원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걸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 그래서 팔아갖고 차익이 나오는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제 주식 투자의 핵심은 배당이죠. 근데 배당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그 회사에 자본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줘야죠. 다 줄 거 주고 나서 어느 정도로 좀 나눠주자. 주주들한테. 그게 이제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통한 어떤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두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배당 투자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사회 분위기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배당을 주는 문화가 아주 어떤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왔던 단계잖아요. 물론 이제 고성장이 멈춰있는 저성장 국가지만 성장을 계속할 때는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을 갖고 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좀 안 했던 경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소위 그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배당에 인색했습니다. 내가 일은 다 했는데 너희들 주주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으면 됐지 뭐하러 그걸 또 나눠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심리가 있었어요.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죠. 내가 다 했고 내 돈 갖고 했는데 너희들은 주주로 해서 이 주가 차익으로 벌었으면 됐지. 내가 이까지 줘야 되냐? 그런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의 뭐 판단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우리나라는 배당 투자하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연말에 이거 보실 테니까요. 찬바람이 불면 이제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건 역시 한국 주식을 해보셨던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거를 1년에 보통 한 번 줍니다. 한 번 주면 연말에까지 갖고 있던 분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나눠주는 걸 배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 통신주나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주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모른다 하신 분은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배당을 하면 또 배당 낙이라는 게 약간 어려워지지만 약간 배당 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해서 10,000원짜리 사갖고 500원 주면 고마운데 주가 또 5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대주주에 돈이 많은 분들은 배당을 또 많이 받으면 우리가 또 종합과세 또 내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또 기피하는 분야가 없다 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생긴 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1960년대 말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 50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은 200년, 유럽은 300~4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이 아주 오래된 기업이 많고 그래서 성장을 막 하는 기업들은 미국은 아직도 배당은 안 줘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것도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페이스북 이런 것도 배당을 아직 안 줍니다. 그래서 구글도 안 주고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잘 안 줬던 걸로 유명했는데 팀 쿡은 좀 잘 준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팀 쿡이 한 6~7년 전에 쉽게 얘기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걸려들었죠. 빨리 배당하라고. 그래서 배당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요. 그건 다른 얘기고 실제로 배당 안 준 기업도 있지만 오래된 기업들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데다가 미국은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은 준다 하면 1년에 한 번 주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3개월에 한 번 줍니다. 3개월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주는 데가 삼성전자가 3개월에 한 번 줍니다.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줬다면 3개월이고요. 6개월에 한 번 주는 기업이 간혹 있고요. 또 매달 주는 기업이 있어요. 매달이요. 근데 매달 주는 거 뭐 3개월마다 주건 6개월 주건 간에 그냥 주는데 말이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달 3개월에 주는데 작년에도 $1 주고 3년 전에도 $1 주고 아주 조금만 줬어요. 그러면 배당금이 계속 주면 내가 그걸로 배당을 갖고 미국에서는 오래된 주자분이 배당 갖고 생활비를 쓸 수는 많은데 이게 인플레이션도 요즘 그렇게 심하다고 여기저기 문제인데 배당금이 일정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의 특징은 오래된 기업이고 좋은 기업들은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배당을 꾸준히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올려준 기업도 있고요. 많게 보면 60년, 70년 가까이 올려준 기업도 있어요. 매년 올려줍니다. 그 로션이나 이런 거 하고 샴푸나 이런 거, 뭐 헤드앤숄더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면도 쓰시면 질렛 이런 거, 뭐 폼 쓰시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P&G거든요. P&G인데 P&G가 60년 이상 배당을 늘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계속 늘려줘요. 그러니까 많이 준다는 것 떠나서 매년 조금이라도 늘려주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또 특정한 걸 잘 찾으시면 1년에 매달 배당을 주는데 1년에 4번 내지 5번씩 또 월 배당을 또 올려주는 기업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미국 기업의 다양성이고 그런 기업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죠. 그게 그러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떨어지면 약간 고민하겠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배당 올려줘? 그러면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입이. 기분 좋게 현금흐름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계속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ETF 같은 게 형성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 빠지기 위해서라도 배당 올려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까요? 하나 기업을 예를 들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메이저 회사가 2개가 있죠. 미국에서. 그 엑슨모빌과 쉐보론이라고. 그게 아마 미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주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대표님? 작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갔겠지? 물론 설명은 제가 하지만 말을 하지만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못 올려줬네요, 그 기업이. 근데 올해 4분기에 차마 안 올릴 수는 없어서 1센트라도 올렸습니다. 엑슨모빌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이
미국에 꽤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같이 아직 배당을 시작 안 한 기업은 있지만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13년째 배당 올려주고 있어요. 13년째. 아까 말씀하셨던 애플이 예전에 배당을 잘 안 주고 네. 자사주를 안 했는데 한 8, 9년 내에 막 사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9년째 올려줬습니다. 배당을요. 그게 차이죠. 거기다가 배당을 애플은 거의 매년 얼마씩 올려주는지 아세요? 배당금이요. 예. 그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방송 또 방송국 관계자 뭐라 그럴 텐데 최근 10년 동안에 제가 딱 한 번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근데 애플은 9년째 연 10% 정도 올려줘요. 연 10%.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째 배당 올려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P&G는 65년 정도 올려줬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 기업의 매력이고 그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은퇴하신 분들도 물론 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은퇴하는 시점에 딱 어느 정도 맞춰두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팔 필요가 없죠. 그게 또 배당 투자의 매력이 되겠죠. 일종의 연금 비슷하게. 그렇죠. 네.